삶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숙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방송국에서는 대학문화 창달과 학내 언론의 지표가 되고자 정확한 보도와 보다 나은 방송 제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방송은 월요일, 수요일 오후 방송으로 매주 2번 진행하고 있으며 영상 방송은 SBS 유튜브를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월 7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합니다. 어서오세요 심리상점.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심리상점의 아나운서 김유진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말투, 표정 하나하나는 모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습관적인 행동들에 사실은 규칙과도 같은 원리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심리상점은 심리상점에 찾아와 주신 방문자님과 대화를 나누며 단순한 일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복잡한 심리 상태를 알아보는 방송입니다. 오늘의 방문자님께서는 어떤 심리가 담긴 사연을 가지고 저희 심리상점에 찾아오셨을까요? 환영합니다. 어쩐지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심리상점에 잘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방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닉네임을 먼저 정한 후 방문자님의 고민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해요. 원하시는 닉네임과 고민을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 닉네임 질투의 화신입니다. 저와 함께 취업 준비를 했던 친구가 얼마 전에 취업에 성공했어요. 꽤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도 그 소식이 기쁘기는커녕 부러움이라는 감정을 넘어서 질투가 나더라고요. 취업 기념으로 친구와 같이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유명한 음악가 모차르트에 관한 영화 아마데우스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예요. 그렇다면 그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모차르트의 친구인 살리에리 역시 기억하시겠네요. 당연하죠.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매우 부러워했잖아요. 잠시만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살리에리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네요. 네, 부러움을 넘어 시기와 질투로 번져버린 살리에리의 감정은 영화를 비극적 결말로 이끌기도 했는데요. 저희 심리상점에서 판단한 질투의 화신님의 심리는 아마데우스로부터 비롯된 살리에리 증후군입니다. 살리에리 증후군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며 질투의 화신님의 심리를 함께 이해해보고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해요. 살리에리 증후군은 앞서 언급했듯이 질투의 화신님께서 좋아하시는 영화 아마데우스의 흥행 이후 널리 쓰이게 된 말입니다. 주변의 뛰어난 인물 때문에 느끼는 열등감, 시기, 질투심 등의 증상을 이르는 것인데 이는 사실 영화뿐만 아니라 실화에도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대음악가였는데요. 모차르트는 살리에리가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신이 내려준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를 보며 살리에리는 질투하며 미워하는 한편 인간적으로 좌절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모차르트가 사망했을 때에는 살리에리가 2인자로서 느끼는 열등감과 무기력으로 인해 모차르트를 독살했다는 의혹이 떠돌기까지 했다니까요. 독살 의혹이라니. 제가 가진 이 감정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쩌다가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살리에리 증후군은 특히나 경쟁이 우호적인 현대사회에서 아주 흔하게 발견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질투의 화신님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2015년에 한 방송에서 예능인 정연도님께서도 너무 많은 모차르트를 봐왔다. 그들의 재능을 받쳐주는 피아노가 되고 싶다. 라는 말과 함께 살리에리 증후군을 앓으셨다는 사실을 암시하셨는데요. 이처럼 자신과 비슷한 환경 하에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열등감을 느낀 나머지 스스로가 그들을 앞설 힘이 없으며 조력자로서 활약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살리에리 증후군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살리에리 증후군에 대해 자세히 알고 나니 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투의 화신님의 얼굴을 보니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저를 그렇게 잘 아시나요? 사실 친구가 취직하고 나서 힘들다고 얘기할 때마다 조금 통쾌한 감정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에 자괴감이 느껴지곤 해요.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그 또한 살리에리 증후군과 비슷한 심리 현상인데요. 타인의 불행에 기쁨을 느끼는 인간의 근본 심리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강한 질투를 느끼는 사람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우리 뇌가 기쁨을 느낀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정말 놀랍네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샤덴프로이데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많은 것도 질투의 화신님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일본 교토대 의학대학원 다카하시 히데이코 교수팀은 샤덴프로이데가 생기는 동안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한 실험을 했는데요. 샤덴프로이데 연구 속 실험 대상자들은 어떤 사람에게 질투를 느낄 때 뇌의 고통 반응을 나타내 보이며 불행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들에게 질투의 대상자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했다고 알려주자 불행을 호소했던 이들의 뇌에는 기쁨과 만족감을 의미하는 반응이 나타났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 하버드대 미나시카라 교수팀 또한 지인이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평소 그에 대해 느꼈던 부러움이 클수록 기쁨에 해당하는 생리적인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숱하게 스쳐간 감정들에 무뎌지는 감각 언제부턴가 익숙해져 버린 마음을 숨기는 법들 난 어디쯤 와 있나 앞만 보고 달려오기만 했던 돌아보는 것도 왠지 겁이 나 미뤄둔 얘기들 시간이 가든 내 안엔 행복했었던 때론 가슴이 저릴 만큼 눈물겨운 날도 매일같이 뜨고 지는 태양과 저 달처럼 자연스레 보내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오늘 난 처음으로 솔직한 내 마음을 마주해 거울 앞에 서는 것도 머뭇대 이 표정은 또 왜 이리도 어색해 아름다운 건 늘 소중하고 잠시 머물다 아득히 멀어져도 늘 마주보듯 평범한 일상을 채울 마음의 눈 그 안에 감춰둔 외로움도 잠시 머물 수 있게 그저 바라봐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마음을 열어 지나갈 하루야 때론 울고 때론 웃고 기대하고 아파하지 다시 설레고 무뎌지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수많은 별이 그랬듯이 언제나 같은 자리 제 몫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테니 숨기지 말고 너를 보여줄래 편히 네 모습 그대로 그래 괜찮아 괜찮아도 두 손에 가득 채워질 추억들은 소중한 우리 이야기 진심이 담긴 마음이 시간이 지나 다시 기억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있을까 너도 행복했다고 너와 울고 같이 웃고 기대하고 아파했지 모든 걸 쏟고 사랑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있는 그대로 말하지 못할 고민거리 깊게 상처난 자리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시간이 언제나 그랬듯이 씻어내 줄 테니 흐르듯 살아도 그냥 괜찮아 괜찮아도 샤덴프로이데가 본능이라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두 심리 현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요? 저는 꼭 이 심리를 이겨내고 싶은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살리에리 증후군과 샤덴프로이데와 같이 열등감에 기반을 둔 심리 현상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은 질투의 화신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로 그 의지입니다. 자기 발전은커녕 걸림돌이 될 뿐인 열등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극복해야 하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작이죠. 우리가 전공이나 동아리를 바꾸는 것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분야를 바꾸거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실력을 쌓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생의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질투의 화신님의 경우에는 취업 이외에 질투의 화신님께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목표를 하나 설정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친구와의 만남을 잠시 멈추고 교류하는 사람의 범위를 바꾸어 열등감이 느껴지게끔 하는 상황을 줄여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질투가 인간의 유일한 본성은 아니기에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사람은 악하고 선한 본성을 모두 가지고 있고 오늘 알려드린 연구들과는 다르게 자신보다 타인을 위해 돈을 쓸 때 더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답니다. 말씀 정말 감사드려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속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악한 속성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뇌도 저도 행복해지는 길인 것 같네요. 기부나 봉사처럼 저의 본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다른 방향으로 저의 열등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누군가 말했죠 내 꿈이 멀게만 느껴질 땐 잠시 쉬다 가세요 매일 같은 일상에 힘든가요 그건 누굴 위한 거죠 결국 또 쓰러질 텐데 힘들어 혼자라 느껴질 때
바뀌어는 것도 날 원하지 않는 삶이 이제 군대라도 가야 하나 싶었어.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딱 한마디 했어. 에휴 그래서 말 못했지 하던 알바도 잘렸다고 해. 어제는 제대 직전인 친구가 휴가 나왔어. 하는 말이 무섭대. 대학서 배운 건 다 까먹었어. 실업자 100만 시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 숫자가 차라리 통장 잔고였으면 좋겠어. 시끄러운 알람이 새벽부터 날 계속 재촉해. 쫓기는 나선 집 밖은 틈없는 벼랑 끝 같아. 뭘 하고 있지 하니 뭘 해야 하지 답이 없는 메아리 나 왜 밖에서 치고 엄한 곳에 다 와부리해. 좌표 없는 하늘이 방황하는 작은 종이배 억지로 눈물을 삼켜 어느새 한숨은 습관이 돼. 알아 나도 바보 같은 거 남 앞에서 괜찮은 척 겹치에 맑던 예전에 너 지금 어딨니. 정말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이건 좀 늦게 피는구나. 하지만 이 꽃이 피면 어떤 꽃보다 아름다울 거야. 영화 뮬란에 나오는 대사이자 질투의 화신님이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글귀입니다. 질투의 화신님의 꽃은 아직 활짝 피어나지 않았을 뿐 계속해서 그 꽃망울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렇기에 다짐하신 것처럼 부정적인 마음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질투의 화신님의 내면에 집중한다면 어느새 활짝 핀 아름다운 꽃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심리상점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 오늘 심리상점 문 닫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심리상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우리 복잡한 심리 상태를 함께 알아보러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심리상점.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유진 아나운서, 기술의 류수아 엔지니어였습니다. 이상으로 2월 7일 월요일 오후 방송을 마칩니다. 수요일 뮤직 원더랜드 시간에 다시 뵙죠. 숙명인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의 소리, 숙명의 소리. 여기는 SBS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